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포항제철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철소 건설은 이제 본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제철소 건설 과정에 들어가는 많은 설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일 청구권 협상의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포철이 마음대로 그 돈을 갖다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선조의 피가 맺힌 돈 아닙니까? 집행이 투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기관에서 맡아 하는 시스템,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깁니다. 이른바 청탁 세력이 등장하면서 물을 흐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에는 공급업체로부터 상납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정치인들, 권력자들까지 등장해서 판을 어지럽힙니다. 포철과 정부 구매기관 간에는 서로를 불신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70년 2월 3일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제철공장 건설의 진척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종합제철소는 모두 22개의 대형 건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건설 방식은 후방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선, 제강, 아변 순으로 건설해가는 전방 방식과는 달리 후방 방식은 아변, 제강, 제선 순으로 건설하는 겁니다. 굳이 그 후방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종합제철소의 모든 시스템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돈을 벌어야죠. 그럼 제선, 제강, 그 아변의 모든 시스템이 완공된 시기는? 늦어도 1973년 여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마친 박태준은 잠시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가 수십 수백 번 고민하고 번민해온 내용이었다. 각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그 아까부터 할 듯 말 듯 하더니. 구매 창구를 포철로 일원화 해주시고 설비자금 운영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간섭 없이 구매 재량권을 갖고 싶습니다. 정부의 간섭 없이 구매 재량권을 갖고 싶다고 한 박태준의 말.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은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 안 받고 그 설비를 포철 마음대로 구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뭔가 정치자금 요구나 이런저런 청탁인가? 그렇습니다. 누구야?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각하께서는 그냥 저를 믿고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고 맡겨달라. 예. 임자가 요구하는 바를 여기 이 종이에다 차근차근 적어봐. 예. 박태준은 자신의 요구를 대통령이 내민 종이 위에 써내려갔다. 이런 내용이다. 첫째, 포철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설비 공급업체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정한다. 둘째, 설비 구매와 대금 지불 및 구매 계약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셋째, 정치 헌금 요구와 정부 개입을 일절 배제한다. 다 썼습니다. 그래? 어디? 대통령은 박태준이 적어내민 내용을 일별한 다음 그 메모지 왼쪽 상단에다 서명을 한다. 제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게 임자한테는 마패야. 마패. 빠듯한 예산으로 어렵게 일하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힘든 요구를 하는 놈들 있으면 이걸 내밀어. 이건 보철 프로젝트에 관한 한 대통령의 권한을 임자한테 넘긴다. 이 뜻이야.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박태준.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어떻게든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박태준 사장 아니시오?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바탕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박종규. 바로 그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나 마나. 우리 경호실 내 방으로 가서 얘기 좀 나눕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내가 보낸 편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는 거요. 요 서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두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의 방에 마주 앉았다. 내가 당신 비서실장 하는 조말수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원하는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아변 공장 건설에 특정 업체를 추천하셨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변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설비 회사들은 얼추 결정이 났습니다. 내가 추천한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탈락된 거요? 이보시오. 박 사장. 예. 내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내 정성을 생각을 설비 해서 구매와 관련한 여하한의 청탁도 배제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각하께서도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셨고. 뭐 각하한테 백지 위임장이라도 받았어? 그렇소. 각하께서 포철건설에 관한 한 전권을 나한테 위임한다는 백지 위임장을 받았소. 확인이 필요하면 지금 바로 확인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소? 뭐라고? 제가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듣기로 그 제선, 제강, 아변의 종합제철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20개가 넘는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이 아주 정밀하고 예민하답니다.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철소 건설이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시 포철은 설비 선정과 구매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호주 등의 여러 회사로부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내용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또다시 재검토하게 했고요. 이 과정에 청탁을 통해서 부실한 제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1970년 4월 1일 마침내 포항제철 주설비 종합착공식이 거행됩니다. 대한민국 경자사의 길이 남을 착공단추를 누른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박태준 포철 사장이었습니다. 연간 10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해낼 포항종합제철 공장이 1970년 4월 1일 착공되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비료, 주연력 석탄 등 기간 산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철강공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비보다 많은 680억 원의 예산으로 232만 7천여 평의 부지에다 제선, 제강, 아변 등 일반 작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이 종합공장이 73년 7월에 완공되면 정부는 계속 철강 공장을 확장시켜 70년대 후반기에는 국내 철강 수요를 완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로 당시 도량형으로 공장 부지 232만 7천 평에 주택단지와 연관단지 부지를 합하면 모두 389만 평. 포철 1기 완공 목표일은 1973년 여름. 연산 조강 103만 톤 규모였다. 한편 그즈음 국제정세는 잠옷 불안했다. 베트남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공산 중국은 베트남에서 미국을 돕는 한국과 대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중국의 정치 지도자 저우언라이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어긋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이나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이른바 저우언라이 4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다. 1. 한국 또는 대만과 경제 협력이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상사나 메이커와는 무역을 하지 않는다. 2. 한국이나 대만에 투자하는 기업과는 경제 거래를 하지 않는다. 3. 인도 차이나에서 미국을 돕고 있는 무기 제조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미국의 합작회사, 미국의 자회사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명백해. 저우언라이 4원칙이라는 게 북한, 그렇게 하고 월명을 지원한 대신 우리 경제의 숨통은 끊어놓겠다 이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이 후락이 은밀히 대통령 박정희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 1970년 1월부터 주일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 4원칙이 적용될 경우 무엇보다 일본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보철 프로젝트가 문제구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기술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이 보철이 문제야. 그렇습니다. 그저 일본 경제계의 반응은 어때? 일단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의 문을 닫아 걸게 되면 일본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박태주인은? 박 사장은 저우언라이 4원칙과는 상관없이 애초 계획한 대로 기술 협상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만 아마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지. 신일본 제철, 그러니까 야하타 제철과 후지 제철이 최근에 합병돼 출발한 회사입니다만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사장도 확실히 흔들리는 눈치입니다. 이나야마가? 흘러나온 얘기로 중국에서 이나야마 사장한테 한일협력위원회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답니다. 이나야마 사장 입장에서 그걸 뿌리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제철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대일 청구권 자금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기술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개점 휴업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박대준이 지금 일본에 갔다고 했지? 예. 박대주이한테 내 말을 전해. 보철 프로젝트는 무조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막 그 일 완성해내지 못하면은 아예 귀국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로 그즈음 일본으로 날아간 박태주는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사장과 마주 앉았다. 이나야마 사장님, 이제 겨우 착공식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손을 떼면 우리는 기사에게서 당한 배반을
일본으로부터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박 사장의 마음은 내가 잘 알겠지만, 글쎄요. 이 중국이 워낙에 완강해서